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초반 하락했다가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 없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이런 어떤 저점 매수가 가동되면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인하 타이밍 실기론 이런 것들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상승률로는 작년 10월 이후 최고, 사실 많이 빠졌다 올라온 거라서 결국엔 제자리긴 한데 어쨌든 주간 상승률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로는 MSCI 한국 지수가 1.87% 올랐고 야간 선물은 0.16% 올라서 우리 증시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주말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표들 보면 0.2% 정도 다 올랐잖아요. 러셀 2000도 0.3% 올라가서 비교적 약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대형주들도 엇갈렸습니다. 근데 올라간 종목이라고 해봐야 1%고 빠져봐야 1.8%가 제일 많이 빠진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숨고르기, 관망 정도 진행이 된 그런 하루였고요. 주요 업종별로 봐도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0.6%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숨고르기 속에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은 최근의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는 정도의 양상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초반에 시장이 좀 하락했던 건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간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들었던 건 허리케인 여파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착공,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기 지표로 해석이 되는데 최근에 지표 좋았는데 이게 혹시 조금 발목 잡는 건가? 이런 우려를 자극을 했죠. 그래서 GDP 나우가 이틀 전에 2.9%였는데 2.0%. 그러니까 GDP 나우라는 건 뭐냐면 애틀랜타 연은에서 최근에 어떤 지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토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 지표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낮춘 거죠. 근데 말이 조금이지 2.9%에서 2%로 낮춘 거니까 많이 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기대를 가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초반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또 뒤집은 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67.8 최근에 좀 흘러내리던 추세였거든요. 흘러내리던 추세였는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이 좀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미국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좋아졌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줄었고, 그런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이 수치가 올라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소비는 어쨌든 탄탄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만들어줬고, 이런 것들이 빠지면 저점 매수할 만하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시장이 플러스로 돌려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된 중요한 코멘트들 정리해보면, 모건스탠리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6,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9월은 좀 조정 보일 것 같고 4분기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연착륙 전망이 다시 AI 열풍을 뒷받침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연말에 6,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했고요. 그리고 노무라에서는 최근에 엔캐리가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주장이고 또 조짐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엔캐리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대요. 근데 이게 아마 그냥 환율 보면서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틴 글루스비는 필요 이상으로 긴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카드 연체율 증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을 좀 감안해 볼 때 9월에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고 0.25냐 0.50이냐인데 현재로서는 0.25 쪽으로
분위기가 쏠려가는 것 같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사실 오늘 올라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24.58달러 정도니까 1.4%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뭐 어제 51선 돌파하고 나서 이게 여기서 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뭐 거기서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매물 나오면서도 51선을 깨지는 않았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갔다라는 거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건 그 28일인가요? 그 실적 발표 나올 때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 실적 발표 딱 나올 때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신고가 돌파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는 실적 성장률이 둔화될 거니까 빠지던가, 이제 어설프게 횡보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어떤 고비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판단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키가 최근에 좀 미국에서는 이슈거든요. 지금 8일인가요? 연속 8일인가 9일인가 연속 올라갔고, 최근에 17일 중에서 15일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지그재그 하다가 최근에 뭐 유명한 투자자가 나이키 매수했다더라. 이게 미국에서 사실 최근에 점유율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뭐 스키처스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서 나이키 한물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다시 최근 들어선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을 좀 주목했던 건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 불안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것 같다, 이런 게 24시간 이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됐고, 그 이후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이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메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 뭐 다시 튕겨 올라가긴 했지만, 그 버블론, 예, 그러니까 포워드 P,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 대비 몇 배에서 거래가 되느냐,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다라고 보는 거죠, 주식이. 그래서 한동안 되게 비싸게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내려왔는데 실적 전망치, 추정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추정해 보면 계속 실적은 올라가는 우상향 단계였거든요. 실적은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뚝 하고 떨어졌다라면 그냥 법을 덜어냈네, 또는 가격이 싸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가 되면 빠지면 다시 매수가 가동되는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서는 거는 이 EPS, 주당 순이익이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빠져도 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 미국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뭐 MSCI 한국지수 올랐고, 야간 선물 올랐고, 환율은 13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1350원이 또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지표는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다음 중요한 일정은 잭슨홀 미팅. 이거는 미국 금리 인하를 확신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엔캐리 우려, 이런 것들 일단 넘어갔거든요. 남은 건 이제 AI 버블론인데, 여전히 버블론에 대한 중요한 지적은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왜냐면 그때 이제 이런저런 코멘트들이 나올 거라서 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주 AI 관련된 버블론을 엔비디아가 좀 계속해서 주가로 극복해 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한동안 유행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는데, 채권 시장에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CT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CT로 기억하는데,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분석해 드린 게, 저 대선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저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트럼프로 단정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물론 제가 이제 지금의 여당 후보가 무조건 된다라고 예측한 것도 아니고, 저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에 그거에 베팅했다가는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추이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에 다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에서 한국과 대만이 가장 또 이럴 땐 낙폭과되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주는 일본이었어요. 외국인들도 실제로 빠져나갔다가 일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도 주 후반에 좀 매수세가 살아나는, 외국인들이 주중에는 좀 관망하는 듯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다가 주 후반에 매수 강도를 확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장이 보통 빠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빠지듯이 쭉 빠지잖아요. 내려오듯이. 올라갈 땐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폭락하면, 저렇게 폭락했을 땐 투자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이 커집니다. 예, 의심이 되게 많이 커지고, 그 의심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이번만 해도 악재로 빠졌던, 떨어지게 만든 악재가 사실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경기 침체, 연준의 실기론, AI, 버블론, 엔캐리 등등 뭐 여러 가지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저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락하고 나면 매수 들어오는 건 저점 매수 들어오는 게 단타성 자금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타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올라갈 때 단기 물량을 계속 소화해야 돼서 되게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니까 올라갈 때 좀 무겁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특성이라서 이제 뭐 새삼스럽게, 이게 종목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이렇게 확 빠지면 올라갈 때는 회복 기간이 더 더디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이후에 내용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건강 중에서도 가족들 건강, 뭐 부모님들 연세가 어느 정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지금 제가 가끔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 뭐 가족들 건강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배도 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뭐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받고 이제 잘 좀 쉬시라고 이제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모두가 건강에 조심해야 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현재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서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면 이제 부모님 건강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연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 같은 거 잘 하고, 빈말로 드리는 거 아니니까 항상 좀 관리들 잘 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